오늘 리뷰는 바로 MG 건담 아스트레이 미라주 프레임 세컨드 이슈. 아니 그냥 미라주 프레임도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세컨드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좀 놀랐었습니다. 발매는 2025년 11월 웹판정으로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6,000엔, 국내에서는 72,000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 MG 아스트레이로 그냥 미라주 프레임도 없고 뭐 그린 프레임도 없고 그냥 아스트레이의 그 외전격 기체들은 그냥 거의 없거든요. 막말로 뭐 골드 아마추도 없는데 갑자기 세컨드 이슈 미라주 프레임 갑자기 좀 많이 의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디자인도 MG에 맞춰가지고 리파인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변형 과정도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이렇게까지 바꿀 일인가 싶기도 했는데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 자 그럼 조립하고 들어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정크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있어요. 기존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이 사용하는 외장 파츠라든가 뭐 일부 파츠가 남게 되는데 뭐 그와 함께 이렇게 가베라 스트레이트도 한 자루가 남죠. 대신에 검집은 없습니다. 검집 파츠 일부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 아스트레이의 어깨가 남거든요. 어깨가 남는데 안쪽에 연결 프레임이 없어요. 연결 프레임이 빠져 있고요. 그 외에 발이나 손목, 머리 부분은 기존 파츠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온전한 아스트레이를 만들 수는 없다. 어깨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액션 베이스 5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아스트레이의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뭐 타이런트 모드든 아니면 브루트 모드든 어디 쪽이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습식 데칼. 매뉴얼 보면은 많이 부착되는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약간의 라인 정도? 그 정도 좀 부착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뭐 중요하게 막 엄청 크게 붙는다 그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 외에는 스티커 여분이 있는데 이건 선택 부착식 스티커입니다. 4, 6, 7번을 붙일지 5, 8, 9번을 붙일지 요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부착하는 건데 브루트 모드로 변형했을 때의 머리 부분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빔 파츠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그 아스트레이가 사용을 하는 일반적인 빔 사벨 파츠, 요 안쪽 부분이 막 빔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이 디자인. 그리고 원래는 더브로 시리즈 MG에 사용되던 빔 파츠가 짧은 것만 쓰이더라고요. 빔 대거에 해당하는 파츠만 쓰여서 브루트 모드로 변형했을 때 송곳니처럼 만들어지는 사벨팽을 이걸로 씁니다. 그리고 론도기나 사하크 100분의 1 피규어. 정확히는 일단 론도기나 사하크긴 한데 라이브라리안 버전일 테니까 카본 휴먼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죠. 카본 휴먼이 뭐냐? 쉽게 말하면은 그 죽은 자를 되살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약간 클론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론도기나 사하크 특유의 그 망토부터 시작을 해서 긴 머리라든가 그리고 왼팔을 옆으로 치켜들고 뭔가 막 명령하고 있는 것 같은 포즈까지도 인상적이네요. 그래서 이런 피규어가 들어있다 보니까 안에 탑승해 있는 파일럿도 론도기나 사하크입니다. 그리고 미라주 프레임 세컨드 이슈가 무장을 왜 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과거 무등급 100분의 1 시절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도 무장으로 씁니다. 빔 라이플! 기존 아스트레이가 사용을 하는 빔 라이플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클리어 파츠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쪽에다가 수납하는 조인트가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미라주 프레임 세컨드 이슈에선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빔 실드, 뭐 기존 아스트레이의 실드죠. 대신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 조인트 방향, 이 팔에 장착하는 조인트가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안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안쪽을 향해야 되는데 이 세컨드 이슈 구조상 이제 바깥쪽을 향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베라 스트레이트 아닙니다. 아메노 하바키리. 뭐 사실상 무등급 때도 그렇고 기존의 레드 프레임 파츠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레드 프레임 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색깔만 뭐 보라색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뭐 검 빼보면 코팅이 없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도 일단은 뭐 제대로 그 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에 장착할 수 있게 조인트가 마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세컨드 이슈 본체죠. 본체 보러 갑시다.
자, 그럼 미라주 프레임 세컨드 이슈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라색이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되게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이질적인 컬러? 아스트레이에서 컬러라는 게 솔직히 무색하기는 해요. 뭐 다양한 컬러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근데 보라색은 되게 생각 못했던 컬러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거든요. 제가 세컨드 이슈 정확히 미라주 프레임을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느꼈었어요. 거기에 프레임은 보면 분홍색 계통이잖아요. 마젠타 컬러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조합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했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각 관절 부분에 추가 파츠들이 들어갔어요. 고관절 부분도 변형을 위한 프레임이 추가가 됐고, 어깨 같은 경우도 핀 라이프를 위한 어깨, 거대한 어깨가 추가가 됐죠. 이렇다 보니 아스트레이인데 이런 것도 있었어? 하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자, 머리부터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의 요 안테나 디자인이 굉장히 독창적인 것도 한몫하죠. 마치 장수풍뎅이 같은 이 헤드 디자인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기존의 아스트레이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MG가 되면서 좀 더 이렇게 V자가 좀 더 골이 깊어졌다라고나 할까? 뭐 그런 것도 좀 있네요. 근데 이 머리 정수리 부분 자세히 보면 안쪽에 클리어 파츠도 제대로 있습니다. 클리어 그린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기존 아스트레이 파츠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면부, 눈, 옆에 있는 외장, 프레임 형태 다 그대로 말이죠. 그리고 몸통도 일단은 기존 아스트레이 그대로입니다. 가슴 위에 있는 이 마젠타 스티커 여기도 그대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뭐 기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아스트레이의 몸통 그대로 쓰고 있어요. 허리 살짝 들어서 콕피트 한번 열어보면 짠! 안쪽에는 론도 기나사크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자 져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파일럿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팔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특히 어깨는 이 뒷부분이 핀 라이플이라고 해가지고 변형했을 때 사용을 하는 주무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깨가 엄청 커졌어요. 사이즈가 엄청 커지기도 했고, 여기 보이는 색깔은 전부 다 색분할입니다. 색분할하는 또 기똥차게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도 이 안쪽에 있는 프레임부터 외장까지 다 분할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기존 아스트레이 팔이 이어집니다. 팔 상박, 팔꿈치 관절, 팔 하박까지도 그대로 쓰는데 손목 부분 와가지고 신규 프레임이 추가됐어요. 원래 아스트레이 미라주 프레임 세컨드 이슈가 이렇게 손목이 길어지거나 그런 애는 아니었는데, 신규 파츠가 생겼더라고요. 뭐 동력선 디테일부터 시작을 해서 뒤쪽으로 이제 변형했을 때 쓸 앞발이죠. C-소드 B-타입입니다. C-소드는 컴팩트 소드라는 뜻인데, 요거가 원래 디자인상은 이렇게 팔꿈치에 있는 애가 아니에요. 원래 이 발만 손등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무등급 때도 그랬고 디자인상으로도 그런데 MG 와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예 팔꿈치로 갔다. 그래서 이 부분 변형 방식이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뭐 그 외에 기본적인 외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분할 잘 되어 있고, 이 발톱에 해당하는 부분도 여기도 디테일이 많이 추가가 됐네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원래 발 자체가 보라색이어야 합니다. 이 외장이랑 같은 컬러여야 하는데 회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손은 가동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아스트레이 손이죠.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기본은 이제 아스트레이 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스커트 디자인도 똑같고, 사이드 스커트 디자인도 똑같고,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대신에 프레임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게 데빔 쉴드 수납용 프레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쪽에는 기존 아스트레이의 그 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관절 쪽에 이제 추가 프레임이 생겼습니다. 변형을 위해서 가동을 하는 프레임인데, 잘 보면 안쪽에 기존 고관절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그 골반과 다리 사이에 프레임이 더 들어간 거죠. 추가된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프레임 자체에도 디테일이 꽤나 멋지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 다리도 기존 아스트레이 다리를 그대로 씁니다. 근데 원래 디자인상은 이 허벅지 외장이 좌우가 반대여야 해요. 요 바깥에 있는 동그란 부분 있죠. 이게 안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 디자인이 그래요. 세컨드 이슈는 허벅지 외장을 반대로 씁니다. 근데 MG 되면서 이 부분도 그냥 원래 자리에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 허벅지 바깥쪽에 이제 뭐 검집 수납하는 조인트 끼우는 구멍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아스트레이의 다리입니다. 색깔만 달라졌을 뿐이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발등 부분이 바뀌었어요. 이건 발이 바뀐 게 아니라 발등이 바뀌었습니다. 해서 요 바깥에 달려있는 게 C-소드 타입 A라는 무장입니다. 마찬가지 컴팩트 소드라는 뜻인데 팔에 달려있는 것과 같은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단은 발등에 있잖아요. 원래 디자인상 이것도 보라색 발톱이어야 하고 발등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변형하도록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고 보면은 내부에 발등 외장이 따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어레인지가 많이 들어갔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백팩도 한번 봅시다. 백팩은 잘 보면 안쪽에 기존 아스트레이의 일반 백팩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 백팩이 들어가 있고 몸통이랑 연결하는 프레임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아예 크게 바뀌면서 바깥쪽에 추가 이런 가동 프레임이 추가되고 동력선도 추가가 됐고요. 그 바깥쪽에 있는 게 이제 브루트 헤드입니다. 변형했을 때가 이제 브루트 모드라고 하는데 그 헤드를 지칭하고 있지요. 원래 이것도 이렇게 완전 뒤로 뒤집어 버리는 디자인이 아니라 굳이 따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리가 바깥쪽에 나와 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게 더 잘 접혀야 되는 거긴 한데 아무튼 간에 여기도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춰보면 안쪽에 일반 백팩도 있는데 이제 안쪽에 프레임이 완전 바뀐 거죠. 변형 방식도 많이 바뀐 거다 보니까 되게 의외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여기에 이제 또 빔사벨이 수납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백팩 뒤집은 김에 좀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이 브루트 헤드의 눈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가 이제 클리어 파츠 안쪽에 스티커로 부착한 부분인데 선택 부착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부착한 4, 6, 7번 스티커는 클리어 파츠 내부에 부착하는 스티커고요. 부착하지 않은 5, 8, 9번은 클리어 파츠 바깥에 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어의 질감을 살리고 싶으면은 지금 저처럼 작업을 하면 되는 거고,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클리어 바깥에 붙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크 중에도 이 부분에 클리어 파츠가 남습니다. 여기 클리어 그린 파츠가 하나 있죠. 이게 무색 클리어랑 클리어 그린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요 센서에 해당하는 부분이랑 이게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무색 클리어를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가동 자체는 목은 이중 볼 조인트입니다. 근데 뭐 가동 이래도 생각해보면 기존 아스트레이 걸 그대로 쓰고 있을 거라 똑같겠죠, 기본은. 그래서 목 돌아가는 거 잘 되고요. 들고 숙이는 것도 잘 되고요. 근데 어깨가 몸통 쪽에 되어 있는 관절은 똑같은데 바깥쪽 아예 어깨에 또 여기도 추가 파츠인 거거든요. 잘 보면 여기 열 수 있으니까 열어서 보면 안쪽에 기존 아스트레이의 팔 관절까지는 그대로 있는데 역시나 아까 고관절에도 이야기했듯이 몸통이랑 팔 사이에 어깨 부분에 추가된 거라 약간 달라지긴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팔 들고 내리는 거는 안쪽에서도 가능은 하나 이제 가동 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외장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여줘야 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어깨를 들썩이는 관절은 기존 관절 그대로기 때문에 똑같고 앞으로 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옆으로 드는 부분이 좀 불편해요. 아무래도 바깥쪽 외장이 추가적으로 변형을 위해서 열리기는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외장 형태는 아니라서 옆으로 드는 건 좀 약한 편입니다. 외장을 가동하면 당연히 맘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팔 회전부는 여전히 이제 상박에 존재하고요. 팔꿈치 이중 관절로 크게 접히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움직이고요. 대신에 이제 손목 가동이 있었잖아요. 그게 프레임이 연장되게끔 파츠가 추가되면서 되게 크게 움직인다는 거. 좀 기존에는 짧은 부분이 좀 움직이는 느낌이었다면은 파츠가 추가되면서 엄청 큰 부분이 움직이는 거라 좀 액션이 커 보이죠, 많이.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여전히 볼 조인트, 폴리캡 쓰는 볼 조인트 그거 쓰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뭐 앞뒤 가동이다, 스윙이다 이런 것도 좀 도맡아 해주는 그런 형태인데 아스트레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허리 중간에도 관절이 있었죠. 근데 요걸 쓰려면 허리가 이렇게 늘어나야 한다. 쭉쭉쭉 늘어나서 이제 허리를 숙이고 드는 게 가능해지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스윙이 가능하게 바뀌죠. 근데 내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막 이쁘냐라고 하기에는 그 좀 애매모호한 감도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골반의 프레임 자체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공간 확보를 시켜줄 수 있다. 대신에 주의할 게 있다면 사이드 스커트가 이게 은근 잘 빠져가지고 좀 불편해요. 조심하는 게 좋겠고요.
다리 부분 역시 기본적으로 중간에 프레임이 추가되면서 관절이 이 프레임에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리 드는 거, 이렇게 앞으로 내리는 거, 이 추가 프레임에서 할 수 있게 됐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 역시 프레임에서 가능해졌습니다. 프레임이 이게 또 변형하는 구간인데 이걸 다리 옆으로 드는데도 쓸 수 있어요. 안쪽에 있는 기존 고관절로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긴 하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쪽에서도 이렇게 다리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고요. 옆으로 이게 가동하는 게 엄청 많죠 지금. 그리고 허벅지 회전하는 게 기존 프레임 쪽에서 회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무릎은 기존과 동일하죠. 허벅지, 무릎 슬라이드 연동하면서 쭉쭉쭉 접히는 무릎을 볼 수 있습니다. 발목도 기존 발목 똑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뭐 위아래 볼 조인트 폴리캡 사용하고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안쪽으로 꺾고 바깥쪽으로 꺾고 뒤로 뻗는 거, 앞으로 굽히는 거, 발바닥 가동이 있긴 한데 여기는 외장 신규 파츠가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발바닥까지 막 이렇게 가동하진 않는다. 그래도 뭐 무릎 꿇기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이 맘 편하게 무릎 꿇기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액션 보기 전에 이제 무장 장착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죠. 변형은 이거 다 액션 본 다음에 하도록 하고,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뭐 검이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형태로 이제 달아주면 됩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은 좀 불편한 구조긴 하죠. 이 사이드 스커트 아까 얘기했지만 잘 빠지기 때문에 아예 사이드 스커트를 빼고 진행할게요. 뺀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제 조인트 부분에다가 사이드 스커트를 고정시키고 이 다음에 다시 껴주는 게 맘 편합니다. 진짜로. 그치만 이게 또 생각보다 잘 빠지기 때문에 불편하긴 하다. 불편한 거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게 좀만 해도 이렇게 톡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얘는 없는 셈 쳐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그렇고, 빔 라이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형태로 그냥 손에 쥐어주면 됩니다. 잘 가져가서 검지손가락 끼고 이렇게 그냥 잘 들려주면 되고요. 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이제 조인트가 바깥을 향해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뒤로 가보면은 원래 쉴드를 장착하던 구멍이 이 안쪽에 있단 말이죠. 근데 추가 파츠 때문에 막혀 있어요. 정확히는 막혀 있다기보다는 방해가 심하죠. 그래서 아예 이 뒤쪽에 구멍을 새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인트가 바깥을 향해 있는 거죠. 여기다 끼우라고. 이렇게 끼워서 팔에 장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무장 검까지 다 껴주면 이런 식으로 풀 무장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빔사벨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브루트 헤드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빼와서 기존 아스트레이 빔 파츠 잘 껴가지고 손에 쥐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쉴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변형할 때도 써먹어야 되는데 쉴드 위치가 또 다른 데도 있어요. 쉴드는 수납이 가능해요. 그냥 조인트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요 안쪽에 있는 고리 두 개를 활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허리에 있었던 추가 프레임, 여기 위아래 C형 파츠가 있어요. 여기 맞춰서 이 고리들을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쉴드도 허리 쪽에다가 수납이 완료가 되죠. 자, 그러면은 전반적인 무장 기믹들 살펴봤으니까 액션 본격적으로 봅시다. 자, 먼저 라이플 액션 취해봤습니다. 뭐 역시 포즈 취하는데 팔이 안 벌어지니까 어깨 외장을 가동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포즈를 취해졌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베이스를 아무래도 이 부속되어 있는 액션 베이스 5는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좀 딱 띄워가지고 포징 취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메노 하바키리 액션, 이렇게 원래는 가베라 스트레이트였던 걸 들고 액션 취해보고요. 다음은 빔사벨 액션 취해봤는데 아무래도 어깨가 너무 크니까 얼굴이 막 가려지고 막 난리도 아니긴 하네요. 그리고 포즈 취하면서 느낀 건데 이 어깨 외장 바깥쪽 열어가지고 팔 옆으로 드는 건 웬만하면 해야겠습니다. 이게 엄청 불편해요. 팔이 옆으로 많이 안 벌려진다는 게 상당히 불편한 부분입니다, 진짜로. 자, 그럼 이제 변형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각 모드별 명칭이 그냥 MS, MA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는 MS가 아니라 타이런트 모드입니다. 그리고 변형 시에는 MA가 아니라 브루트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이런트 모드에서 브루트 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 완전 변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예 그 과거,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 이 세컨드 이슈가 나왔을 때랑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막 팔다리 돌리고 해야 됐거든요. 안 돌리더라고요.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백팩으로 갑니다. 어깨 불편하니까 좀 이렇게 좀 내려서 보면서 하도록 하죠. 백팩 뒤에 있는 이 검은 색깔 커버를 뒤로 이렇게 넘겨주고 이 상태로 쭉 뒤집어서 머리를 덮어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빔사벨을 이렇게 뒤쪽으로 세워주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야 좀 걸리는 게 덜 걸리겠죠. 그 상태로 머리를 쭉 덮어서 이렇게 앞을 가려줍니다. 이렇게 완전 밀착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 가동 프레임도 꾹 눌러가지고 한번 뒤통수로 완전 밀착시키는 거죠. 이렇게 머리는 완성이 되고요. 팔로 가보도록 하죠. 일단 팔 부분은 손부터 해야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굉장히 일반적인 그 로봇 수납용 주먹 그런 상태. 손등이 앞으로 가게끔 해준 다음에 뒤로 가서 이 뒤쪽에 있는 이 보라 색깔 외장을 열어줍니다. 이러면 이제 락이 풀렸어요. 안쪽에 조인트로 락을 걸어놓은 상태였거든요. 이대로 주먹을 감싸듯 내려줍니다. 그리고 외장을 다시 덮어주고 뒤로 슬라이드 시켜주는데 이 안쪽에 보라 색깔 핀이 이 손목 안에 있는 이 틈새로 들어가면서 고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리고 슬라이드 하면서 고정시키는 거죠. 근데 변형 방식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나 이거 가오가이가의 갤레온에서 갤레온 구조 같은데 아무튼 되게 닮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쓰도록 하죠. 엄지손가락을 접고 손등 앞으로 가게 하고 락을 풀어서 돌려서 닫고 뒤로 슬라이드 고정. 그 다음 뭐 발목을 이렇게 좀 앞으로 해주면 다리 쪽이 기본적으로 끝나죠. 그 다음은 어깨 쪽인데 어깨 바깥쪽 외장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열고 이 위쪽 외장을 열어서 가동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요. 안쪽에 있는 관절을 180도 돌려줄 겁니다. 팔을 옆으로 들고 여기서 완전 뒤집히진 않으니까 안쪽에 관절을 돌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번거로워요. 손이 잘 안 들어가가지고 약간 번거롭습니다. 자, 이렇게 잘 돌려줬으면 위로 다리를 접고 외장을 닫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외장 열고 위쪽 열고 팔을 벌리고 관절을 돌리고 이 관절 돌리는 게 이게 좀 시원시원하게 안 돌아가서 약간 번거롭다. 자, 양팔을 잘 들어줬으면 이 핀 라이플이 앞으로 가게끔 이렇게 팔을 내려줍니다. 자, 이러면 상체 쪽이 끝났어요. 자, 다음은 하체로 갑니다. 일단은 발 부분 발등 소드를 열고 완전 이렇게 검은색은 발바닥이랑 일자가 되게 편 다음에 발톱만 이렇게 앞쪽을 향해서 펼쳐주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이 상태에서 요 골반의 바깥쪽 관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다리를 옆으로 벌리고 원래 고관절을 이용을 해서 밑으로 내려줍니다. 골반 간격을 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안쪽에 있는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다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완전히 쭉 내려주고요. 잘 내려갔으면은 이 안쪽 관절을 이용을 해서 프레임은 위로 쭉 들어줍니다.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프레임 부분에서 프레임의 중간이 이렇게 뒤로 슬라이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슬라이드를 시켜줍니다. 이 슬라이드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스토퍼 역할을 합니다. 방금 이렇게 들어 올린 프레임을 딱 이렇게 밑에서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슬라이드에서 스토퍼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하니까 자세가 좀 묘하긴 한데 아무튼 이 상태에서 바깥쪽 관절 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준 다음에 무릎을 완전히 굽히고 이 상태에서 이 원래 고관절이죠. 원래 고관절을 이용을 해서 이 안쪽 추가 프레임은 잡고 다리를 앞으로 이렇게 들어줍니다. 막 엄청 많이 들 필요는 없고 조금만 들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정강이 라인이 이렇게 앞발과 좀 수평을 이루는 것 같다 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쪽도 해서 수평으로 내리고 다리 완전히 굽히고 프레임은 잘 잡고 다리를 앞으로 살짝 들어준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발목을 조작을 해서 이렇게 이 발톱 부분이 또 땅에 수평이 되게끔 해주도록 합시다. 자, 마무리로 쉴드 수납을 해서 꼬리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 쉴드의 이 윗부분을 요 등 프레임 요 틈새에다 맞춰주고요. 그리고 이 고리는 뒤에 것만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뒤에 것만 사용을 해서 약간 등과 쉴드를 수평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도록 하죠. 아, 그리고 요걸 빼먹을 뻔했네요. 어깨 위쪽, 그러니까 아까는 겨드랑이였던 부분의 외장도 닫아주면 됩니다. 아까 이제 모비슈트일 때도 요 위에는 닫혀 있었잖아요. 동일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세컨드 이슈의 브루트 모드 완성! 막 복잡해졌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스타일은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과거 무등급 100분의 1 때 느꼈던 거랑 달라졌어요. 분명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지? 하고 설정화를 보니까 팔다리 방향이 안 바뀌어 있어요. 원래 그 무등급 100분의 1이나 아니면 설정화 기준으로 봤을 때 팔꿈치가 앞을 향하게 팔이 회전을 했고요. 무릎이 뒤를 향하게 다리가 회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네? MG가 되면서 변형 구조 자체가 아예 바뀌면서 완성된 모습이 비슷하긴 한데 뭔가 큰 부분이 달라진 거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아무튼 쭉 이렇게 돌려보면 그 특유의 분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뭐 쉴드가 꼬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뭐 팔다리가 이제 사족보행으로 이제 바닥을 딛고 있다든가 요런 부분은 확실히 그 내가 아는 세컨드 이슈의 그 느낌이기는 합니다. 뭐 아무튼 되게 뭔가 많이 바뀌었구나 이 친구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변형이에요. 뭐 머리 부분이 아까 이제 뭐 외형 볼 때 잠깐 봤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 클리어 파츠 안쪽에 스티커를 사용을 했습니다. 3개의 스티커 사용을 했고 이 앞쪽에 이빨처럼 약간 송곳니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사벨팽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빔 파츠 작은 거 이제 GM 빔 대거 파츠 끼는 거죠. 잘 끼워주도록 하죠. 뭐 가동을 시켜가지고 보면서 끼운 다음 이렇게 내려도 무방합니다. 잘 끼운 다음. 자, 이런 식으로 송곳니까지 완성! 여기에 어깨에 있는 무장이 핀 라이플. 아까 MS 상태에서는 뒤를 향하고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제 브루트 모드가 됐을 땐 전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가 주 무장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액션 보면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적에게 달려드는 느낌으로 리뷰는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한정판 MG 건담 마스트레이 미라주 프레임 세컨드 이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미라주 프레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퍼스트 이슈라고 할게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먼저 나온 세컨드 이슈다 보니까 원래 설정상으로는 그 퍼스트 이슈한테 있었던 그 무장들을 세컨드 이슈한테 달아서 서드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MG에서는 퍼스트 이슈가 없으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냥 세컨드 이슈예요, 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요. 별개로 그냥 이 아스트레이 MG 소재 자체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좀 불안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장비가 더 늘어난 거다 보니까 관절 유지력이라든가 이런 게 오래 가진 못하겠구나. 특히나 폴리캡도 다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나올 거였다면 리뉴얼 후에 나와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간만 생각해보면 아니 미라주 프레임도 나오는데 골드 프레임은 어디다 갔다가 짱 박아놓고 이게 왜 미라주 프레임이 먼저 나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쉐.